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적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네요.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는데요. 네. 장제롬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지방 소멸로 뽑아봤습니다. 지방 소멸, 지방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당장 지방대 얘기부터 좀 나오더라고요. 미달 사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휴일철을 맞아서 지방대 위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올해 정시 모집에서 비수도권 지방대들 평균 경쟁률이 2.7대 1에 그쳤다는데요. 수험생 한 명이 세 곳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산술적으로는 3대 1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미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마 1만 명 이상이 미달될 걸로 예측을 지금 한다는데요. 당장 비수도권 30여 개 대학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급작스러운 현상은 아니고 예전부터 예고가 됐던 건데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대학은 많은데 학생 수는 네.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이 너무 많고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이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서울 수도권 대학은 여전히 경쟁률도 높고 과밀입니다. 뭐 수도권 대학은 안 망하고 지방대만 점점 망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역시 서울로만 모이는 불균형이고 결국 지방 소멸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지방 소멸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죠. 예, 지자체별로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가임 여성. 그렇죠. 네. 예, 노인 인구에 비해서 가임기 여성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수치죠. 예. 클수록 뭐 이제 위험이 낮다 이런 건데요.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지역, 네. 1.0 미만이면 주의 지역,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에서 105개가 이미 소멸 위험이 크거나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자체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30년 이내에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그 통계를 노인 인구 대 가임기 여성 인구 비율로 네. 지금 잡는 이유가 이제 사망 대 출생. 네. 이걸 해야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네, 아마 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절반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네네. 문제는 이제 이것조차도 아니란 예측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 지수 계산을 할 때 여성 한 명이 아이를 2명, 뭐 정확하게는 2.1명 낳는다고 전제를 하고 한 계산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한국 여성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명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예측은 인구 이동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맞아요. 실제로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지방 소멸 위기는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럼 이제 있습니다. 숫자를 더블이 아니라 거의 따따블로 잡아야 되는. 그렇죠. 뭐 네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개선법이 나온다는 네네. 건데. 근데 사실 이 지방 소멸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예, 도시화 자체는 지금 뭐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매우 커서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고요. 네. 제일 비슷한 사례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죠. 그렇죠. 한국의 미래를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네. 2013년에 나온 소위 마시다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기초지자체 1741곳 중에서 절반 넘는 896곳이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해서 파란은 일어났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같은 곳이 있는데요. 주민 수가 10년 사이에 11만 명에서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진짜요? 그 지자체가 이제 파산하고 네. 그 주민들에게 이제 행정을 못하니까 아예 주민회에 행정 서비스를 넘겨버리고 공무원 도서관 폐지하고 뭐 대대적인 행정 축소에 나섰죠. 뭐 앞서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도 이 당시 일본하고 별 차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토 균형 개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도 있고 신용만 하는 정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국민의 뜻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겠죠. 네, 뭐 네.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근데 크게 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게 이익도 되고 옳기도 하다 이런 입장이 있죠. 네. 이제 흔히 뭐 공리주의, 그러니까 이익에 힘쓴다라는 의미의 공리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제 지방도 서울과 함께 국가의 영토를 이루는 필수적 구성 구분이고 경제 논리하고는 다르게 상생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겠죠. 네. 뭐 공동체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전자의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전경련 같은 곳들, 대기업들, 경제지, 보수 언론들 뭐 이런 곳들이죠. 네. 수도권 규제는 다 폐지하고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서울 수도권은 지방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세계의 수도권들, 메갈로폴리스들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지방 살린다면서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이런 주장을 곧잘 펴죠. 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선하다라고 보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비워지면 이것도 일종의 낙수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 커야 그렇죠. 거기서 네네. 이익이 생겨야 수도권이 예, 그렇죠. 거기서 나눠준다 이런 일부가 거죠. 지방으로 이전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 네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왕 경쟁력이 강한 서울 수도권을 더 키우는 게 전체로 보면 파이 더 키우니까 네. 이게 도덕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짓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GTX 같은 광역 고속철도를 노선마다 몇 조 원씩 들여서 여러 개 건설하잖아요. 맞아요. 신도시도 1기, 2기 또 3기 계속 지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들지만 인구가 워낙 많고 기업도 몰려 있으니까 결국 비용 편익 분석하면 편익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은 이런 공리주의 정신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실천한 나라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한국 수도권이 세계에서 인구와 부가 가장 집중된 곳이죠. 1960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8%였고요. 네. 이호철 소설가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 나온 때가 1967년입니다. 어이구. 그런데 2019년에 50% 넘겼거든요. 네. 상위 50대 기업 본사의 92%,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네. 도쿄 수도권하고 런던 수도권이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인구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심하다는 파리 수도권이 한 18% 정도니까요. 뉴욕권이나 베를린권은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 같은 곳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죠. 한국은 그냥 수도권 1급 사회인데요. 뭐 수도권에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인프라를 지어도 웬만하면 다 돈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인프라가 많으니까 사람하고 기업이 또 몰리죠. 그러면 또 인프라가 필요해서 더 짓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죠. 이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이제 무슨 인프라든 웬만하면 비용 편익 분석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인프라 건설하기 어렵고 또 이제 서울 수도권 강언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방의 인프라 까는 건 대부분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치 논리고 재정 낭비입니다. 그래서 못 지으면 사람하고 기업이 더 떠나고 악순환 반복이죠. 뭐 어렵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서울 식민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은 서울 식민지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공리주의 이런 입장을 지방 사시는 분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까 뭐 서울에서 잘 나가서 나눠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우리 하버드 교수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에 워낙 유명하죠. 예. 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죠, 이 책이.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분이 펴낸 책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네. 굉장히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단 경쟁력 강화를 먼저 도모하고 네. 그 과정에서 격차가 커지면 뒤처진 사람은 복지로 구제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이런 논리가 오늘날 서구 사회의 거대한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화에 앞장서거나 동조한 유럽의 중도좌파나 예. 미국의 민주당을 매우 비판합니다. 예. 이분들이 규제 완화, 경쟁력 강화 같은 친자본 정책을 보수 우파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수 우파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도 한다라는 거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복지 지원을 받게 된 노동계층에게는 매우 큰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네. 존중감이라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원래 이제 중도좌파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포퓰리즘 지지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샌델이 말하는 건 계층 문제고 지금 저희는 지역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공동체에서는 애당초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나중에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취지는 같습니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라는 논리는 지방 주민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KTX가 오히려 또 지방을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이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네네 좀 그렇습니다. 기초 인프라 자체도 또 서울 가서 어떤 소비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네. 아무튼 뭐 지방이 있어야 서울도 있고 수도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서 뭐 일본 도시 하나 예로 들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지방에서 도시가 소멸한다고 해서 도시의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인프라 유지 비용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뭐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치고 멀쩡한 도로 절반은 없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있던 전봇대나 상하수도 철거할 겁니까? 없애려면 오히려 돈 듭니다. 예, 결국 골고루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들고 낭비도 커집니다. 네. 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면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대도시일수록 부동산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법칙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공리주의적 계산 논리에 좀 반대하고 출산율이나 혼인율을 인구 문제나 경제 성장률 측면으로만 보는 입장에도 반대하는 편입니다만은 네. 뭐 이익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다가는 그 이익도 못 챙길 수 있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루피님이 수도 옮기고 지방 거점 도시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네. 주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사실은 이틀로 이제 그 추진을 맞습니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수도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좌절이 됐던 거고요. 이런 뭐 관서 그렇죠. 범법이라고는 예. 논리에 의해서 좌절이 됐던 거고 나는 고수다님은 국회를 지방으로 먼저 옮겨라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